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은행 계약직으로 일하던 시절 절대 잊지 못할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바쁜 아침이었습니다. 월말이라 그런지 고객들도 평소보다 많았고 업무 처리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야 했죠. 오전 10시 15분쯤이었어요. 은행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한 어르신이 들어오셨습니다. 구부정한 어깨에 낡은 회색 잠바, 발에는 슬리퍼처럼 낡은 고무신을 신고 계셨어요. 손에는 종이봉투 하나, 손끝이 바스러질 듯한 낡은 통장이 하나 들려 있었죠. 저는 순간 저런 분 오시면 오래 걸릴 텐데 하고 걱정부터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래된 통장이나 직접 쓴 종이들 들고 오시는 분들 중엔 시스템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줄을 서셨습니다. 그런데 차례가 되어 창구에 다가가자 은영 씨가 응대를 시작했어요. 어르신 통장 좀 볼게요. 이거 너무 오래됐네. 1996년 통장이에요. 이건 시스템에 안 나와요. 그러면 확인 좀만 해줘. 여기에 뭐 적힌 것도 있고 예전 주소도 있는데. 이거요? 아휴, 이거 옛날에 다 종료됐어요. 그냥 새로 만드시는 게 나아요. 저쪽 상담 창구 가보세요. 그 말투, 태도, 표정. 아무리 들어도 귀찮다, 상대하기 싫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주머니를 뒤적거리시더니 조심스럽게 봉투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내셨어요. 그 편지는 분명 은행 본점 마크가 찍힌 공식 우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는 그 편지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옆에 툭 밀어버렸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저는 몰래 시스템을 열고 그 통장 번호를 입력해봤어요. 검색 결과는 해당 계좌는 본점 보관 계좌. 직접 승인 필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내부 보안 코드가 떴습니다. 뭐야? 이거 진짜 중요한 계좌잖아. 그제서야 저는 사무실 한쪽에서 업무 중이던 부지점장에게 조용히 다가가 이거 본점 보관 계좌인데요? 하고 슬쩍 보여드렸습니다. 부지점장은 바로 저를 데리고 회의실로 가더니 지점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윤 지점장님은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엄격하고 권위적인 분이셨죠. 뭐라고? 이 계좌가 본점 보관 계좌라고? 누가 응대했는데? 제가 은영 씨가 응대했다고 말씀드리자 지점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몇 분 뒤 본점과의 연결이 확인됐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계좌는 1996년부터 이자 복리 방식으로 유지되던 특수 고액 정기예금 계좌였고 계좌주가 이자도 찾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덕분에 현재 잔액은 8억 7,400만 원. 윤 지점장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정장을 고쳐 입고 할아버지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고요. 다른 손님들은 아무도 이 상황을 모른 채 일상적인 은행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불편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낮고 떨리는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윤 지점장이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제 불찰입니다. 고객님께 크나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점장님이 무릎을 꿇자 은행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 모두 숨을 죽였고 고객들조차 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용해졌죠. 그 순간 사무실 내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본점 인사팀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였습니다. 담당 계좌 본인 확인됐습니다. VIP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입니다. 지점 차원에서 최대한 예우 갖추시고 사후 조치 준비 바랍니다. VIP 고객. 그 단어는 우리 지점에서는 꿈 같은 말이었습니다. 윤 지점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은영 씨를 부르더니 조용히 말했죠. 잠깐 따라 나와 봐. 그리고 회의실 문이 탁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술렁였고
저는 그저 무겁고 이상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할아버지께 다시 인사를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VIP 전담 직원으로 새롭게 배정되었거든요. 작은 상담실로 모셔드렸을 때 할아버지는 말씀을 아껴가며 조용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젊을 때 경남 어느 도시에서 사업을 했었지. 공장도 하고 식당도 하고 몇십 명은 거느렸던 기라. 근데 IMF가 터지면서 다 정리했다. 그 통장은 내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거였어.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그 말씀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말 없이 본인 손으로 모든 걸 정리하시고 그 소중한 통장을 잊지 않으려고 낡은 종이봉투에 넣고 간직하셨던 거죠. 며칠 뒤 본사 고위직까지 내려왔습니다. 지점장과 은영 씨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했고 공식 사과문도 전달됐습니다. 지점 내에서는 전 직원 대상의 교육이 진행됐고 외모나 말투, 나이로 고객을 평가하지 않는다. 는 강력한 내부 지침이 내려졌죠. 이번 일은 우리 은행의 가장 부끄러운 사례로 기록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배움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점장님은 잠정 휴직에 들어갔고 은영 씨는 다른 지점으로 인사이동됐습니다. 사실상 좌천이었죠. 그 소문은 순식간에 지역에 퍼졌습니다. 은행 점장이 무릎 꿇었다. 그 할아버지, 알고 보니 엄청난 자산가였대. 장 보러 오신 아주머니들, 옆 약국 사장님, 심지어 편의점 알바생까지도 이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식당에서는 국밥을 내어주며 이렇게 말하곤 했죠. 할아버지, 오늘도 통장 확인하러 오셨어요. 국밥은 제가 쏩니다. 저는 그걸 보며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제야 사람 대접을 받는 그분의 모습이 기뻤지만 한편으론 왜 저런 일이 있고 나서야 변할까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어르신은 돈이 있으니까 대접받는 거 아니냐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이 돈이 있든 없든 누구든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일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더는 통장이 낡았다는 이유로, 말이 느리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얕보지 않게 됐습니다. 며칠 뒤 VIP 관리 전담 직원으로서 저는 다시 한번 할아버지를 응대하게 됐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깔끔한 재킷에 검은 뿔테 안경까지 쓰시고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저희 지점에 찾아오셨어요. 살짝 웃으시며 꺼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 통장 일부러 가져온 기라. 내가 얼마나 무시당하나 보려고. 네. 그 통장을 꺼낸 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시험이었죠. 할아버지는 젊을 적에 지역신협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셨고 IMF 당시 본인도 부도 위기를 겪었지만 직원들 월급을 하루도 밀린 적 없을 만큼 책임감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번엔 본인이 겪은 작은 차별과 무시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몸소 느끼고 싶으셨다고 하셨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예금해둔 8억 상당의 돈, 그 전체 금액을 인출하겠다는 요청을 하신 거였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기 직원 중에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더라. 그 사람하고만 거래하고 싶다. 저였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너무도 부끄럽고 한편으론 감사했죠. 그리고 그날 밤 은행 본사 회장이 직접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인쇄된 것이 아니라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진짜 손편지였습니다. 존경하는 고객님께 이번 일로 저희 은행의 민낯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의 큰 용기와 아량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뒤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이런 짓 한 건 아니야. 고치게 만들려고 그랬지. 지금처럼만 똑바로 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는 예금 인출 신청을 철회하시고 오히려 3천만 원을 사회복지기금에 기부하셨습니다. 그 이름도 저희 은행 지점 이름으로.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이름이 올라갔고 지금은 본사 고객응대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제가 목격했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구부정한 어깨로 낡은 통장을 들고 오셨던 그날의 할아버지.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셨던 그분. 그분은 돈이 많아서 존중받은 게 아니라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꾼 겁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말이 느리다고, 옷이 낡았다고, 나이가 많다고. 그 사람의 삶까지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오늘도 은행 창구 앞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조심스레 들고 선 누군가가 있다면 한 번 더 따뜻하게 봐주세요. 그분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냥 노인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낸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스승이며 영웅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나요? 작고 말없는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어쩌면 낡은 통장 속 꾹꾹 눌러 쓴 손글씨 속에 이미 쓰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